남부가 이 노래를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곡은 바로 장현과 장덕이 만든 뒤늦은 후회였죠. 북한마저도 사랑했던 우리가 가요계의 천재 듀엣 남매이자 가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연을 지닌 이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재다능한 남매가 첼리스트 부친과 서양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바로 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은 장덕과 장현인데 그중 장덕은 심수봉과 더불어 한국 최초의 현대적인 음악대 여자로서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도 큰 인기를 누렸던 인물이기에 그녀는 지금에 와서 80년대 아이유로 불릴 만큼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남매는 불운의 가수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30대란 이른 나이에 절명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장덕은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이 음악에 엄청난 소진을 보였는데 이들 남매의 가문은 대대로 이어진 예술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덕이 9살이 되던 무렵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이후 도봉산 아래 사찰에서 동양사상에 빠진 아버지를 따라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로 일하던 장현이 집이 올 때까지 나홀로 기타를 치며 쓸쓸히 외로움을 자주 해소했습니다.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미술과 글쓰기 등 다방면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인 장덕은 이런 재능으로 인해 13살 무렵부터 스스로 작곡과 작사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불우한 환경은 13살이란 나이에 맞지 않게 대부분의 곡들이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장덕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요. 나아가 그녀는 부친에 대한 원망으로 잦은 가출 시도를 했으며 심지어는 수면제를 통한 극단적 시도까지 할 만큼 아픈 가정사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놀란 그녀의 어머니는 장덕이 막다른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음악적 재능을 살리도록 오빠인 장현과 함께 드래곤 레츠라는 그룹을 만들어줬죠. 나아가 당시 최고의 인기였던 미8군 무대에 연주를 대주었기에 장덕은 오빠와 미8군 무대에서 화려한 신인으로 데뷔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대를 통해 경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이 남매의 큰 감흥을 받은 쇼 매니저의 찬사를 들으며 출연을 담보받은 정식 계약을 들맺게 되었죠. 이 무대에서 활약한 남매는 이윽고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당대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던 타 프로그램인 오라오라에 출연해 꼬마인 형과 일기장 등 장덕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최연소 남매트 듀엣이란 화려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15살 모린 모친에게 안양예고 입학 희망을 내리쳤는데 모친은 1년을 더 재학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장덕은 안양예고에 입학합니다. 최연소 남매 듀엣이란 타이틀로 흔쾌히 야당 예고에서 입학 허락을 받은 후 진학 문제가 해결된 장덕은 이때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참고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5번이나 팬들에게 납치를 당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는데 그 전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지죠. 이후 남매는 드래곤 레츠에서 현이와 덕이로 팀명을 바꿨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등 총 3곡이 실렸던 음반인 옴니버스 스타일의 친구야 친구란 앨범을 내려왔죠. 고1이 되던 그녀는 1977년 4월에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임원식 감독의 영화의 주연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집들이에 놀러온 송창식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장덕은 14살에 작곡한 소녀와 가로등이란 노래를 집들이에 와준 손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보였는데 음악적 자존심이 있었던 송창식마저 일남매의 노래 큰 감동을 받았다 하죠. 이날을 인연으로 송창식은 이남 애들에게 적극적 지원을 해주었고 당시 말해줘요로 데뷔한 신인 거스 진미령에게 장덕의 소녀와 가로등을 전해주며 장덕이 작사 작곡가로 4년 연습 입상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죠. 단발머리의 대명사인 장덕은 매력적인 말아 캐릭터 같은 외모를 통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국 가요계의 대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요계에서 희귀했던 여자 싱어송라이터인 10대 그녀는 서울가요제를 발판으로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작곡으로 특출났던 오빠 장현과 함께 데뷔 음반을 낼 만큼 음악에 천부적 소질이 있던 그녀는 간단히 말하자면 그 시대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부러워하는 가수가 되었음에도 그녀에게 많은 시련들이 계속 뒤따라왔었는데 엄청난 인기 뒤에 숨겨진 남모를 우울증에 고생하던 장덕은 결국 부친의 재원에 충격을 받아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고야 맙니다. 당시 이 소식은 그녀의 팬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1979년 말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시점에 모든 가수 활동을 정리하고 친어머니가 사는 미국으로 그녀는 급히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어학연수를 겸해 델몬트 칼리지 음악과를 거쳐 테네시 주립대 실용음악과에서 작곡 및 작사 공부에 2년 동안 전념합니다. 공부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장덕은 이후 내시빌 작곡가 모임에 가입했고 이는 그녀의 음악 세계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그녀의 음악은 미국 유학으로 인해 기존의 감수성에 탈피하여 음악적 다양성과 감정선이 훨씬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그 와중 그녀는 유럽 초창기부터 자신을 아껴준 재미교포 혼인을 하여 다사다난한 그녀의 인생의 안정기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후 가족 보컬 그룹 리 패밀리를 결성해 한인회의 각종 행사에 활발히 출연했지만 장덕은 오히려 한국에서의 화려했던 가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삶에 대한 번민과 한국 생활을 잊지 못해 미국의 삶 짧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1983년 10월 한국으로 귀국해 또 한 번 재기 기회를 엿보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3년이라는 긴 공백 기간으로 잊혀진 가이지. 그녀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린 나이의 극단적인 사건들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가수 생활에 더욱 힘든 말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에 대해 대중들의 차갑게 달라진 반응에 몇 년 사이에 자신이 잊혀졌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족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절망에 빠져 방황의 시간을 외로이 보냈습니다. 이 와중 동생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산에서 한 걸음에 상경한 오빠 장현이 7년 만에 화려했던 현이와 덕이의 듀오 재결성을 제안하게 됐죠. 그들은 1985년 재결성 기념 음반으로 2집을 발표했는데 수록곡 중 너나 좋아해가 대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음악적 견해가 달랐던 장덕은 1년 만에 듀엣 활동을 중단하고 솔로 가수로 독립하면 인들 하늘을 크리에이트시켰고 다시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간을 얻게 되었죠. 그녀가 작사 작곡한 미소를 띄우면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은 이은하가 대신 불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 이선희, 정수라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를 결성하며 80년대 중후반 가수로서 정상의 자리에 장점을 찍게 됩니다. 그녀는 가수 활동 이외에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 직접 작곡한 곡을 주거나 직접 음반 프로듀서로 참여해 히트메이커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녀의 곡을 받기 위해서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들조차 밤을 새우며 줄을 서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당대 최고인 그녀를 위해 오빠 자녀는 가수 생활마저 뒤로하고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헌신적으로 그녀의 뒤를 돌봐줬죠. 드디어 두 남매는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하늘도 무심한지 그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오빠 자녀에게 설암 3기 진단이 청천벽력처럼 선고됐는데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혀를 반으로 자르는 거였죠. 이는 가수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에 당연히 장현은 거부를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장덕은 하나뿐인 오빠 장현을 걱정하며 약 없이는 하루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절망했다고 하죠. 장현의 병세가 나날이 심해져 가족들의 생계까지 대신 떠맡게 된 그녀는 결국 부담감에 못 이겨 우울증이 재발하며 삶의 두시까지 놓고 말았습니다. 1990년 2월 그녀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29살이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6개월 후의 장면도 동생을 따라 짧은 34살의